이제 암의 세 번째 특성. 암은 신경을 교란시켜요. 왜 그럴까? 암을 공격하려는 명령은 뭘로 내릴까요? 무선 전화기, 핸드폰으로 내릴까요? 아니면 팩스로 내릴까요? 우리 몸에서 암을 공격하라고 할 때. 뭘로 내려요? 신경을 통해서 내리는 겁니다. 100만 년 전에 1000만 년 전에도 구석기 시대도 신경을 통해서 내렸어요. 그래서 신경을 막 엉망으로 흘러나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암이 편해지겠죠.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바로 잡아요. 그렇지. 신경은 어디를 통해서 우리 몸에? 척추. 그렇죠. 뼈기둥, 하나 토막 낸 거. 뼈기둥의 그 큰 구멍으로는 머리에서 나오는 신경 다발, 이것을 중추신경이라고 한다고 그랬어요. 이거는 이제 그 신경 다발에서 삐져나오는 가지신경. 가지신경이 어디를 통해서 몸 밖으로 삐져나온다고 그랬어요? 뼈와 뼈 사이에 있는 구멍. 이거를 뼈 사이 구멍을 한자어로 뼈, 추, 사이간 구멍공이라고 그랬어요. 이 추간공. 뼈 사이 구멍으로 나오니까 뼈 사이 구멍이 넓을수록 좋겠죠. 그러려면 뼈를 바르게 해야 되니까. 뼈를 바르게 하기 위해서 뭘 배웠어요? 지난번에 배웠잖아요. 뼈를 바르기 위해서 네 가지 운동 배웠죠. 누워서 걷기랑 다리 묶고 왔다 갔다 하는 거랑 그리고 방바닥에 오금쟁이 붙이고 하는 거랑 또 굽혔다 펴기랑 이런 것들. 또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붕어 운동도 뼈 기둥과 바로 잡아준다고 그랬죠. 지난 시간 배웠던 이제 이번에 배운 합장 합촉 운동도 그렇고 정말로 좋은 세상에 이보다 좋은 운동이 없는데 지금은 이번엔 안 가르쳐요. 왜? 못해요 선생님. 이거 배워보면서 아니. 그거는 이제 이 마음을 바로잡아야 되고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을 바로잡아주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번거름이라는 게 있는데 번거름을 할 수만 있으면요 못 고칠 병이 없는 거예요. 거의 모든 병을. 왜냐? 사람에게만 있는 병이 뭐가 있어요? 사람에게만 있는 병. 짐승에게 없는 디스크 또 10개만 말해봐요. 고혈압, 당뇨, 심장병, 암, 다 대사성.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병들은 사람에게만 있어요. 왜 그런다고요? 사람이 걸어다니면서 생긴 겁니다. 그래서 기어다닐 수 있으면요 간은 간자리, 위는 위자리, 췌장은 췌장자리, 콩팥은 콩팥자리에 있으니까 생각을 해봐요. 사람은 아직도 진화 과정이 있어요. 진화가 완성된 게 아니에요. 만일에 진화가 완성됐다면 여기 보세요. 이렇게 칸막이를 위아래로 해놔가지고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해서 위에다는 위를 놓고 그 다음에다는 췌장을 놓고 그 다음에다는 콩팥이나 이런 걸 놓고 차곡차곡 이렇게 해놔야겠죠. 근데 어떻게 돼요? 전부 등에 매달려 있어요. 등에 매달려 있다는 것은 기어다니면 좋겠어요? 서다니면 좋겠어요? 기어다니. 그렇지. 기어다니면 흔들리니까 어떤 장기도 망가질 일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번거름을 할 수만 있다면요 특히나 허파와 심장 돌덩이처럼 하루에 튼튼해져. 몇 분 정도 기어다니면 효과가 나타날까? 이제 몇 분이라고 이제 지금 말씀하시는데 해보면은 좀 상황이 달라져요. 해보면 정말 힘든 겁니다. 뭐 혈압 오르더라고요. 아니요. 해보니까. 혈압이 오르는 게 아니라 혈압이 오히려 떨어져요. 처음에 혈압이 오르는 것은 우리 몸에서 그 혈압을 다스리는 이 조절 중추가 망가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죠? 저기 그 사람에게만 있는 병이 뭐라고 그랬어요? 고혈압, 당뇨, 심장, 미익장, 혈압. 사람이 두 발로 걸으면서 혈압이 생겼다니까. 그리고 사람만이 혈액형이 있고요. 사람만이 체질이 있어요. 짐승에는 혈액형도 없고요. 체질도 없어요. 다시 말해 기를 수만 있다면. 근데 이제 왜 우리 조차장님이 그걸 물어보신 줄 아세요? 몇 분이면 걸으면 우리 그 건강에 도움이 되느냐? 1초만 걸어도 도움이 돼요. 다시 말해서요. 엎드림 자체로 도움이 돼. 그래서 우리 몸의 대사성 질환을 생각하지 않고 살 수 있을 정도 되면 하루에 30분쯤을 기어야 됩니다. 처음에 30분은 어림없어요. 5분도 못 기어요. 근데 조금씩 하면요 30분이 아니라 3시간, 4시간도 길 수가 있어요. 왜 그러는가? 세상에 이런 일에 전남 순천에 한전의 직원이 나왔어요. 그런데
그 직장하고의 거리가 2km가 넘어요. 그럼 왕복 4km 넘겠죠. 그럼 오르막길도 있고 내리막길도 있고 보도블록이 깨진 것도 있고 뒤뚱거린 것도 있고 그러겠죠. 세상에 거기를 출퇴근을 기호수하는 겁니다. 오. 손 장갑 끼고요. 예, 그래서 장롱을 열어보니까 장갑이 힘들만하게 있는 거예요. 그 일회용 장갑. 당연하지 하루만 쓰면 또 빵꾸 나버릴 게 아니에요. 그죠? 이런 데에서 하는 게 아니라니까. 반반하는 데에서 하는 게 아니라니까. 오르막도 있고 내리막도 있고 보도블록이 깨진 것도 있고 또 길가를 가니까 얼마나 매연도 그리고 콧구멍하고 비슷한 데서 매연이 나온 거라고 이렇게 저기서 나온 거하고 다르잖아요. 그런 사람도 있는데 여기서 하면 얼마나 좋냐고. 그래서 이제 이달에는 못해. 배를 빠져야 돼요. 배가. 그 다음에 다음에 3월이나 4월이나 5월 되면은 하실 수 있을 때 해봐요. 정말로 몸이 달라. 아니 저기 2분간 1, 2분도 못 한다 하시면 경사도가 좀 있으니까 편하더라고요. 경사도 있는 데를. 안 돼요. 그렇게 되는 사람들. 그건 버무걸음이 아니에요. 그거는 오행성인 걸음. 오행성인 걸음은 엉덩이를 바짝 쳐드니까 경사로 비탈길이 좋아요. 제가 지금 원숭이 걸음 하자는 게 아니에요. 범걸음 하자고 그랬죠. 어떤 범을 이제 한자어로 호랑이라고 그러는데 어떤 호랑이가 공덩이가 머리 위로 올라온 거 봤어요? 어떤 호랑이가 걷는데 공둥이가 머리 위로 올라온 거 없잖아요. 그거 범걸음이 아닌 거예요. 그거는 원숭이 걸음. 잘못된 거예요. 하여간에 이제 그런 것들을 해서 세 번째 효과는 있겠지. 네, 암의 세 번째 특성을 잡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골반 엉덩뼈를 바로 잡으려고 하면은요, 바늘을 허리에 묶어 쓰는 건 급하다고 그랬죠. 근데 유 선생님은 허리에 묶어 쓰지 않고 그냥 바늘로 쓰시려고 그래요. 그나마 남들은 그 끼는 게 바빠서 허리에 묶어 쓰려고 하는데 물 선생님은 묶어서 쓰려고 하고 그냥 뽑으려고 해요. 지금 전혀 준비가 안 된 상태예요. 아예 엎드리도 못하는 상태에서 어떻게 바로 잡습니까? 네 번째. 많이 마셔보셨어요? 예, 이거 살은 금방 빼요. 아니, 안 먹으면 침은 그렇지. 5끼 먹거든. 침도에 참 내가 더 봐요. 5번을 먹으니까 네. 밥기 그렇죠. 뺑이 쉽다. 이거 다음 달 봐요. 네. 그날 좋아요. 와서 와요. 그렇게만 오시면은 네. 제가 해낼 게 너무 많아지는 겁니다. 네 번째. 암은 우리 몸의 불청객이가 우리 몸의 어디 불청객이가 암이에요? 가슴. 네. 유 선생님, 암은 우리 몸의 불청객이가? 아니에요. 우리가 불러들인 거예요. 밖에 불청객이 아니라니까. 내가 잘못해서 생긴 겁니다. 그래서 암은 지난 300만 년 동안 우리 세포하고 같이 해왔다면 우리 몸이 세포들하고요 서로 교류를 할 수 있어요. 근데 얘는 갑자기 생긴 거거든. 길어야 20년 전에 생긴 거예요. 암은 10 내지 15년 뒤에 발견된다고 그랬죠. 예. 그러니까 길어야 20년 전에 생겼어. 근데 어떻게 우리 몸의 사정을 알겠어? 모르지.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요. 얘네들은 우리 몸하고 따로 놀아. 내 몸의 심장이 만일에 나 힘들어. 조금만 쉴래? 어떻게 될까? 10분만 쉬어도 사람 죽어버리네. 내가 나 좀 쉴래? 1시간만 쉬어도 죽어버려요. 허리 이렇게 반드시 하는 거 힘들죠. 뒤에 대지 말고 반드시 하는 거. 우리 조사장님이 왜 반듯하게 해라 했겠어요? 자세히 만드시. 왜 자세가 반듯해져요? 허리에서 그렇게 하면은 말씀드렸죠? 등은 들어가고 참 등은 들어가면 안 되지. 목은 들어가고 등은 나오고 허리는 들어가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이상한 목사님한테 배워와서 오늘 했던 건 어떻게 해요? 반대로 하잖아요. 이거 허리를 뒤로 빼버리잖아요. 게다가 허리를 들고 빼고 있는 것도 나쁜데 굴르면은 뼈 기둥까지 여기서 옆으로 밀어버린다는 게 세상에 착실했죠. 얼마나 멍청한 짓이 이게 뒤로 빠져나오는데 이게 밀어버리는 거지 이렇게. 그래서 절대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조차장님이 이렇게요 보세요 딱 있으니까 왠지 품위가 있어 보이죠. 저기다가 만일에 우리 건강보험이나 이사장을 하셨으면 건강보험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됐을 건데 욕심이 없으셔. 그래갖고 이사장 안 하고 나와볼게요. 네 번째. 그래서 암은 휴면 기능이 있어. 스스로 쉬어. 우리 몸하고 따로 논다니까.
그래서 휴면기능. 휴면기능. 예, 스스로 쉰다. 우리말로 하자고요. 스스로 쉴 수 있다. 그러니까는 항암제를 맞으면 어떻게 될까? 죽일 수 있을까 없을까? 항암제를 맞아서 암세포를 죽일 수 있다면요, 항암제 맞아야 된다니까. 왜냐면 내 몸에는 100조 개의 세포로 이루어져 있는데 암세포가 10억 개라면 몇 분의 1이에요? 빨리 계산해 보세요. 10조, 1조, 1000, 만분의 10,000분의 1밖에 안 되니, 10,000분의 1. 내 몸에 10,000분의 1도 안 되는, 10,000분의 1밖에 안 되는 이거 항암제를 죽일 수 있다면 얼마나 쉬워. 한 번 항암제 딱 먹어버리면 다 죽어버리겠네? 근데 사람이 항암제 맞다 죽으면 100조개가 다 죽어버리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수치로 봐요. 수치로 수학적으로 보세요. 암세포 하나 죽이는데 우리 몸의 세포가 얼마나 많이 죽어나가겠냐고요. 같이 죽는 게 아니라니까. 이게 하나 죽는데요, 100배, 1000배, 10,000배가 죽어나가니까 사람이 죽는 거예요. 안 그러면요, 이 강이 필요 없는 거예요. 다 김대중이 가지고 그냥 나팔 들고 돌아다니면서 항암제 맞으시오, 항암제 맞으시오 하겠어. 암세포가. 그래서 이것 때문에 암세포는요, 스스로 잠들 수 있는 휴면 기능이 있어요. 그래서 항암제가 들어오잖아요. 그럼 전령을 내보내요. 그래서 일부가 항암제를 맞고 죽습니다. 나머지 세포는 잠들어버려요. 어느 정도? 4주 동안 잠들어요. 그래서 옛날에 어떻게 됐어요? 정통적인 현대학에서는 4주 만에 한 번씩 암을 낳습니다. 아니, 암을 먹이는 항암제를 낳았어요. 근데 이제 병원이 늘어나요. 하나 있던 병원이 2개, 3개, 10개로 늘어나요. 4주까지 안 가고 받더라. 그러면 4주 동안 한 번 넣으면 그거를 다 나눠 먹어야 돼. 10개 병원이. 병원 의사 굶어 죽어. 그러니까 2주로 줄였어요. 나중에 1%로 줄였어요. 정말 잘못된 겁니다. 4주에 한 번만 맞아도 충분한 거예요. 왜 4주에 한 번 전통적으로 맞은지 아시겠죠? 암의 특성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암의 네 번째 특성 때문에. 그럼 내버려 둬버릴까? 항암제 안 맞고? 그럴까요? 안 되잖아요. 그래서 암이 겁낼 것을 들여버리면 돼요. 이것은 지금부터 말하는 건요, 사람이 이 땅에 오기 전부터 이 땅에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될까요? 우리 몸에 들어오면 우리 세포를 괴롭혀요, 안 괴롭혀요? 괴롭히지 않아요. 그래서 천연항암제를 찾아보는 겁니다. 천연항암제는 우리 몸에 들어오면 암세포만 괴롭히지 정상세포를 괴롭히지 않는다고요. 천연항암제. 암에 걸렸으면 누구라도 한 번쯤 권유받는 게 있어요. 뭐죠? 유 선생님도 권유받았을 거예요. 버섯? 그렇지, 버섯이에요, 버섯. 천연항암제 가장 먼저가 버섯이에요. 왜 그러냐면요, 이 버섯하고 암은요, 버섯이 암이 우리 몸에 이단하라면 버섯은 자연계 이단하예요. 자, 지금부터요, 버섯 한번 그려볼게요. 얼마나 이단한 거 한번 보자고요. 자, 뿌리가 있을 거고요. 나무로 보면은 줄기가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잎이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포자도 있겠죠? 꽃이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열매가 있을 거라고요. 이 가운데 우리가 먹는 부분이 여기서 어디에 해당될까요?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해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이겁니다, 이거. 자, 뿌리 단계에서 먼저 포자가 분화를 해요. 그 다음에 뇌가 탈피를 하듯이요. 그 다음에 줄기 단계로 다시 허물복귀를 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잎 단계로 허물복귀 한 상태에서 잎대에 나오는 게 꽃이에요. 그래서 꽃이 완전히 벌어져서 쏟아지는 게 바로 열매이자 씨앗입니다. 꽃하고 열매? 그럼 황후시비롱이라고 그래요. 열을 가는 꽃이 드물다는 거. 망태버섯이라고 있어요. 아주 예쁩니다. 네, 빵을 이렇게 되더라고요. 이 망태버섯은 대나무 밭에서 자라는 건데 새벽에 펴도 아침이면 시들어버려요. 하루도 안 가요. 6시간. 예, 하루도 안 가요. 그런데 이 망태버섯이 위로 꽃을 피우기 위해서는요, 그 밑에서 6달에서 12달 동안 있다가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영양은 어디에 있겠어요? 여기 있는 거예요, 여기 있는 거예요, 여기.
아셨죠? 그래서 너무나 다르잖아요. 자연계의 이단아예요. 그래서 버섯이 좋은 까닭이 뭐 때문에 그런다고요? 암하고 비슷한 생태를 띠고 있기 때문에 전쟁에서 가장 좋은 거는요, 적장을 포섭하는 겁니다. 만일에요, 우크라이나에서 러시아의 적장을 포섭하면요, 그 군대 전체를 우리 걸로 만들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영화에서 보면요, 포섭된 사람은 반드시 죽여버리죠, 나중에. 이중첩자가 될 수가 있어요. 버섯도 마찬가지예요. 버섯도 6달까지만 먹어야 돼요. 6달 뒤에는 바꿔야 돼요. 다른 걸 바꿔야 돼요. 품종을 바꾸는 거예요? 예, 품종을 바꿔야 돼요. 그러면 식용버섯이 좋겠어요? 약용버섯이 좋겠어요? 약용버섯은 겁나 비싸요. 자, 식용버섯은 뭐가 있고 약용버섯은 뭐가 있는지 살펴보자고요. 약용, 암이 좋다고 해서 항암버섯 많이 팔려요. 영지버섯. 그렇지, 영지버섯이 있고 저 상황버섯. 상황버섯이 있고, 많이 먹었어요. 지금도 있어 가루. 네, 이런 것이 있어요. 차가버섯. 차가버섯은 버섯이 아닌데 어쨌든 차가버섯이라고 하더라고요. 이런 것들은 한결같이 돈이 비싸. 아주 비싸요. 얼마나 비싸냐? 영지버섯 자연산 1kg에 수십만 원 합니다. 상황버섯 자연산 1kg에 수백만 원이에요. 1000만 원 가까이 합니다. 차가버섯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이거 그리고 이제 식용버섯 뭐가 있어요? 송이, 표고, 서고, 비타민. 저요, 아가리. 아가리토스. 아니 지금 암에 좋은 것 가운데 말씀드리는 거예요. 근데 이거 배 터지게 먹어도 괜찮아요. 싸요. 그리고 송이 빼놓고는. 근데 이거는 영지버섯을 제가 어디 그 옛날에 초청받아서 갔었는데 농장이었어요. 버섯을 하는 농장이었는데 진하게 달여서 놨더라고요. 저는 그거 그냥 저 먹으라고 하더라고요. 그거를 홀랑 마셨는데 엄마 배 아파서 혼나가지고요. 1시간 뒤에 가서 희석 하는데요. 희석. 예, 1시간 돼도 2시간 돼도 설사해버렸어요. 우리 몸이 설사라는 건 좋은 겁니다. 내 몸에 들어온 독을 내 몸에서 처리할 수 없을 만큼 많아졌을 때 설사를 통해서 내버리는 거예요. 우리 몸을 지켜주기 위해서. 그러니까 지사제 써야 돼요, 안 써야 돼요? 안 써야 돼. 안 써야 돼요. 오히려 관장을 해주는 겁니다. 자연학에서는. 또 상황버섯도요, 여러분들이 진하게 타서 드셔봐요. 얼마나 막 속이 쓰리고 아픈가. 그죠? 써요. 그래서 근데 항암 억지력은 큰 차이가 없다는 거예요. 항암 억지력은 95%에서 99% 사이, 보통 99% 되면 돼요. 이 사이에요. 도토리 기적이에요. 근데 독성은 수십 배, 수백 배 차이 나는 거예요. 어떤 거는 죽여버리는 거예요, 사람을. 그렇죠? 근데 식용은요, 크게 차이가 없으면서도 배 터지게 먹어요. 그래서 이달 송이 먹었다. 그러면 6달 뒤에는 표고로, 6달 뒤에는 아가리버섯, 6달 뒤에는 아까 구름버섯, 한자로 운지버섯이라고 그러죠. 또 6달 뒤에는 이제 귀버섯, 또 이제 한자로 모기버섯이라고 그러죠. 아까 또 뭐라고 그러지? 그런 것들 쭉 돌아가면서 능이버섯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약으로 드시는 거는 뭘 드셔야 돼요? 약으로 드시는 거는 아니 약으로 드신 거는 위에 먹는 게 아니라 요걸 드시라고 그랬죠. 요거 꽃이 잎이자 줄기자 뿌리 여기. 그래서 잎 줄기 뿌려. 네. 다시 한번 그려서 그래서 이걸 드셔야 된다고 그러죠. 이거. 나오는 거 그 43만 원짜리 예, 그거 저번에 가져가셨죠. 아니 뭐 이유를 모르는 게 안 가냐. 처음 들어요. 아니 제가 가져가신 줄 알고 그랬어요. 어쨌든 요거는 그냥 반찬으로 드시고 약으로 드실 거는 이걸로 드셔야 돼요. 왜 그러는가? 약용 성분이 이게 50배나 많아요. 다시 말해서 이걸 차숟가락 하나 드시면요, 저 위에 거는 배 터지게 먹어도 이만큼 못 한다고. 그래서 물으려고 했어요. 지금 뭔가 이렇게 아셨습니까? 고가일 때는 효과가 있을 거지 않을까. 고가에서 효과가 있는 게 아니라 아니
그 제조 과정이면 예, 그래서 귀한 고가예요. 거라. 예, 예. 귀한 거. 그렇죠. 효과가 높아서 비싼 게 그 아니라. 안에 있는 것은 막 흙도 들어있고 뭐 그럴 텐데. 그렇지. 그래서 이거를 추출하는 과정이 힘들구나. 많이 뭔가 공정이 또 똑같은 이걸 이제 균사체라고 그래요. 균사체. 균사체. 이거를 자실체라고 그러고요. 우리가 먹는 거를 아들자 열매실. 다시 말해서 꽃과 열매. 열매라는 거죠. 그리고 이거를 균사체라고 그래요. 균인데 실체로 월클해졌다고 그래서 균사체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같은 균사체라도 가격이 천차만별이에요. 우리 염선에 사가는 건 아주 비쌉니다. 근데 시중에 사는 거는요 아주 싸요. 우리 것에 5분의 1도 안 돼요. 그러면 싼 거 먹어야 되겠네. 그죠? 제대로 된 거 먹어야지. 왜 그러냐면은 가격 차이겠냐면요 여기다 작것을 몽땅 넣어버리면요 아주 싸져요. 또 하나 있어요. 작것 안 넣더라도요 또 싸게 하는 방법이 있어요. 이거 버섯을 팔아. 이걸 버려야 되잖아요. 여기서 추출하면 무지하게 싸요. 그럼 약성이 확 떨어져 버리겠죠. 그래서 이게 나오기 전에 아예 균사 상태로만 길러서 뽑아내는 거 이게 가장 비싸요. 황선주 박사 유명하죠. 근데 저희 제자는 황선주 박사하고 토론하면 누가 이기겠어요? 누가 이기겠어요? 황선주 박사 가지고 놀지. 이제 일본의 고다 박사님한테 고다 박사님 살아계실 때 갑니다. 가는데 우리 제자가 그랬어요. 우리 교수님이 그러시던데 가루생식 먹어서는 안 된다고 하던데요. 그러니까 어때요? 논리가 많이 준비돼 있어야 되잖아요. 황선주 박사가 확 눌러버려야 되잖아요. 실감하니 주제를 바꿔버리더래. 제 제자 아직 석사 과정에 있는 석사 학위 받은 것도 아니고요. 근데 그 제자하고도 말을 얘기하게 바꿔버려요. 그런 문제가 나중에 왜 생식 먹어서는 안 되는 건 나중에 배우자고요. 가루생식이 편하잖아요. 오행생식이 옛날 씹어먹는 생식이었어요. 갈아타버려. 가루생식으로. 그럼 이제 하나가 남았어. 두 개가 괜찮은데 하나가 뭐냐면요. 생식하는 사람들이라는 게 있었어요. 이것도 씹어먹는 생식이었어요. 이걸 이제 만드시는 분이 마그네스의 선우섭 사장님인데 이 문을 닫아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사장님도 가루생식으로 사장님도 가루생식으로 바꾸시지 그랬. 어차피 못생긴 거 그냥 대충 하세요. 네. 그렇죠. 사장님도 가루생식으로 바꿔버리시 그러세요. 그러니까 뭐라고 하더라고요. 에이 그래도 제가 목사인데 교수님한테 배운 대로 해야지. 저 이거 공장 문 닫아도 먹고 살아요. 진짜 그분은요 요양병원도 2개나 가지고 있고 또 이런 그것도 요거 균사체도 만들고 있고 또 그 옛날에 효모도 만들었고 여러 가지 만들더라고요. 그러니까 공장 문 하나 닫아버린다고 해서 그 공장 내쁜 게 아니라 다른 거 만들면 된다는 거예요. 그 정도 양심 있는 사람이 만든다는 얘기 하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면서 교수님 균사체 저도 몰랐죠. 균사체 정말 만드는 거 보시면 먹기 싫어지실 거예요. 그래. 그렇게 만든대요. 이걸로 쓰레기 퇴비로 써야 될 것 같다가 뽑았는데 얼마나 쌀 거예요. 그러면서 보여주는 거예요. 자기들은 병에다가 아니라고. 예, 자기들은 병에다 저 사탕수수 저걸로 기르더라고요. 사탕수수 배지에다가. 그래서 요게 균사인데 여기서 뽑았어요. 깨끗하군요. 그래서 저희들 비쌀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비싸다고 안 했어요. 싸네요. 그래서 사장님께 싸네요. 비싼 게 아니라. 아셨죠? 이게 비싼 거지 버려야 될 것에 추출했었어. 거기에 들어가 있는 성분이 어떤 거예요? 이제 베타글루칸이라고 그래서 우리가 암을 억제하는 이 베타글루칸. 예. 네. 이제
이제 암을 억제하는 그 표본이 이게 이거는 다당입니다. 다당인데 사람의 소화에서는 소화할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 몸에서는 약성분으로만 작용을 합니다. 에너지로 쓸 수 없어요. 아셨죠? 그래서 이제 요게 들어있는 걸 드시려면은 균 자체를 드셔야 된다고요. 그래서 버섯이 있고 또 버섯이 있고 또 버섯과 함께 우리 곁에 오랫동안 우리를 지켜주려고요 하늘에서 암을 억제하는 것들을 많이 우리 곁에 해놨어요. 그래서 이제 2월달은 그렇고 3월달 좀 따뜻해지면은 요 밖에 그런 것들이 막 돋아나요. 그래서 그 우리 어렸을 때 먹을 거 없을 때 포도처럼 포도송이처럼 달려있던 게 있었어요. 까마중? 그렇지, 까마중. 어우, 그 많이 먹었어요. 까마중은 이제 독이 있는데 지금 많이 먹으면. 이 보라빛가. 까마중은 독성이 적은 항암 약초 가운데 하나예요. 예를 들어서 유심도 있던데 속에 있던 거. 예, 예를 들어서 애기동풀이라고 있는데 네. 이건 저거는만 놓고 이것도 항암제, 천연 항암제라고 놓고 쓰지는 마세요. 예산에 꽤 돈이 많은 지금도 공장 그 폐기물과 공장 만들어서 길가에 보면은 플라스틱으로 해가지고 그 모래 넣는 거 보셨죠? 전국이 다 그 양반이 납품돼요. 이동호 사장이라고. 그 양반이 하루는 그러는 겁니다. 교수님, 제가 아주 무릎에 좋은 약초를 하나 소개해드릴게요. 그래서 동풀. 네, 뭐예요? 그랬더니 애기 동풀이에요. 무릎에 도움이 될까요? 언제? 무릎에 도움이 될까요? 절대 먹어서는 안 돼요. 이게 독성이. 그렇지. 적성이 돼가지고 사람을 마비시켜버립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진하게 달여 먹게 되면 아픔을 못 느끼는 거에 없어지는 게 아니라 그럼 더 망가지지. 그래서 강화도에 수녀원이 있어요. 그 수녀원에서는 암환우를 모셔다가 나으려고 오시는 게 아니라 편히 가시라고. 호스피스에 있는 거예요. 거기서요. 그 수녀원이 산에 있어요. 산 전체가 이게 동풀입니다. 엄청 번식력이 좋아요. 예. 노랗고. 왜 그런다고요? 편히 가셔야죠. 그거를 진하게 달여서 드시게 되면요. 암의 통증이 줄어든다니까. 우리 몸을 신경을 마비시키니까. 그래서 여기다 세상에나 그게 약이라고. 회장님, 제가 그거 모르겠어요. 제가 여기서 한번 회장님하고 딱 약초 한번 말씀드려볼까요? 앉은 자리에서. 적어도 여기까지는 회장님께 말씀드릴 겁니다. 쓰서는 안 되는 겁니다. 좋은 약초가 아니에요. 제가 안 만났으면 막 사람들한테 돌아다니면서 좋은 약초 알려준다고 했을 거 아니에요. 몰라. 그 뒤로도 어떤 이상한 소리 했을지 모르지만 적어도 자기는 안 먹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통증. 네. 그래서 아니 다른 말씀을 드리려고 그런 게 아니라 이 그 천연 항암제들이 독성을 지니고 있는 게 많아요. 근데 독성이 없는 까마귀 독성이 없는 그 저것 가운데 하나라고 말씀드리기 위해서 그러는 겁니다. 그리고 겨울이 되면 보이는 나무가 있어요. 나무라고 해야 되나 기생품이라고 해야 되나? 예. 근데 사실은요 겨우살이가 겨울에 산다고 해서 겨우살이라고 그러는데 사실 그게 아니에요. 여름에도 있는데 여름에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잎이 떨어지고 나서 보이니까 옛날 사람들은 호랑이 무서워 산에 깊은 산에 못 들어갔잖아요. 깊은 산에만 있거든 이게. 그래서 겨울에 가보니까 보이는 거예요. 아, 겨울에 사는 거구나 해서 겨우산에 있는데 예, 겨우산에도 이 독이 없는 그 참나무에서만 커야 없는데요. 딴 나무에서 큰 거면 독이래요. 또 사람들이 안 살아. 이제 저기 진짜 비싼 거는요 동백나무에서 자란 겨우산이 진짜 비싸요. 동백. 왜냐하면 동백은 늘 푸르니까 찾아내기가 겁나 어려워.
소나무에서 자란 것도 꽤 비싸요. 소나무도 늘 푸르니까 잘 안 보여. 그래서 가장 잘 보이는 것이 바로 참나무에서 하니까 그러게. 참나무 겨우살이 치는 거예요. 아. 너랑 하지 말자니까. 그런데 이 겨우살이 가지고 떼돈 버는 것은 주인 따로 있고요. 아니 참 뭐라고 해야 되나? 여기 키우는 따로 있고 돈 버는 놈 따로 있다고. 독일은 겨우살이가 별로 없어요. 근데 독일이 이 겨우살이 갖고 약을 만들어서 항암성분을 수출하고 돈을 많이 벌고 있습니다. 근데 중국에는 우리보다 겨우살이가 수십 배나 많아요. 그런데 거기에 95%를 어디서 갖다 쓴 줄 아세요? 독일에서 우리나라에서 갖다 써요. 우리나라에서. 네. 우리나라에서.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지금 중국들한테 엄청난 피해를 보고 있죠. 그 황사 때문에, 황사나 미세먼지 이런 것 때문에. 근데 그거 기껏해야 30년 안 됐죠. 20년도 안 됐을 거예요. 피해를 본 지가. 우리가 인간이 태어나기 전부터 이 땅이 중국의 덕을 본 겁니다. 그래서 중국에서 계속 황사를 통해서 중국의 영양물질이 우리 몸에 차곡차곡 우리나라에 쌓여가지고 중국보다 훨씬 좋은 약성을 지닌 땅이 됐어요. 거기. 그걸 이제 함께 갚아버리려고 저놈들이요. 지난 수십만 년 동안 우리한테 베풀었던 걸 함께 갚아버리려고. 근데 서해안 그 중국의 동해안 쪽에다가 공장을 해갖고 우리나라로 막 쏟아붓고 있는데 뭐 어떤 놈들 그동안에 우리가 입었던 거 다 가져가 버리고 있어. 어쨌든 그렇게 우리 땅에 나는 이 약초들이 좋아요. 그리고 이제 사람들이 이것도 참 좋은 약초인데 더럽다고 그래서 옛날에 안 먹었었습니다. 뱀딸기. 뱀딸기는 뱀은요 죽어있는 건 안 먹어요. 살아있는 것만 먹어요. 뱀은 깨끗한 것만 먹어요. 뱀딸기. 요새 좋다 보니까 잘 따먹는 사람들. 옛날에 일본 놈들이 이 풀을요 재수없는 풀이라고 해서 손도 대지 못하게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광복을 이룬 지가 몇 년인데 아직도 그게 재수없는 풀로 생각하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전남대학교 생약학 저기 정확한 명칭을 모르겠는데 거기서 분석을 했어요. 그랬더니 아주 높은 항암 성분이 추출됐어요. 뭐냐? 갯고들빼기. 그냥 고들빼기는 천연 항암제가 아니에요. 갯고들빼기. 왜 그러는가? 못해 있는 고들빼기는요 하나하나가 다 따로따로 떨어져 있어요. 수크럼과 마찬가지예요. 못해 있는 수크럼은 다 하나하나가 따로따로 떨어져 있어요. 근데 갯그렁이나 갯고들빼기는 다 이어져 있어요. 어디에서 자라요 주로? 갯벌? 갯벌은 이제 죽어버리고 이제 바닷가에 이제 그 흙이나 모래밭에 이렇게 자라요. 근데 그게 어떻게 해서 옮겨왔는지 모르겠어요. 하여간에 우리 연못가에 자랍니다. 근데 그건 한 나무예요. 우리는 눈으로 보기에는 수십 그루로 보이지만 한 나무예요. 이제 우리가 바닷가에 가면은 그 억새처럼 보이는 쫙 그 모래밭에 있는 게 있어요. 그걸 갯그렁이라고 하는데 이것도 한 나무예요. 다 뿌리가 이어져 있어요. 왜 그래요? 거친 바닷바람을 이겨내기 위해서 걔네들이 천연 자연 환경에 이겨내기 위해서 진화해요. 이런 걸 먹어야 되는 거야. 거친 환경에서 자라는 것. 이 밖에도 많아요. 근데 어떻게 뜯어요? 그런 거. 아니 배우는 겁니다. 이런 게 뜯으라는 게 아니라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항암제에 의존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항암제를 맞을 때는 언제 맞아야 된다고요? 항암제를 맞을 때는 내 몸이 충분히 대비가 됐을 때 면역력이 올라오는 다음에 수술도 방사선도 항암도 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준비된 상태에서 해야 되는데 최악의 상태에서 하고 있어요. 면역력이 바닥에 나 있어요. 면역력은 뭘로 체크를 하는 거예요? 면역력은 보통 몇 가지가 있어요. 네. 하나는 우리 몸의 호르몬, 또 하나는 면역세포. 면역세포. 네. 면역세포가요, 크게 이제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제 흔히 우리가 쉽게 말하는 백혈구 수술을 할 수 있고요. 하나는 이제
호중구랄지 기타 세포들도 체크를 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러면 체크하는 동안에 또 면역력이 떨어져요. 왜 그럴까? 피를 뽑아야 되니까. 피를 뽑으면요, 핏줄이 숨는단 말 들어보셨어요? 맞아요. 우리 몸에 핏줄 살아있어요. 꼽잖아요. 그러면 11만 2천 km의 세포가 탁 줄어들어 버립니다. 핏줄이. 순간. 예. 근데 또 꼽잖아요. 더 줄어들고 나중에 푹 줄어들어가고요. 찾을 수가 없게끔 검사도 만들어요. 자주 만들었네요. 예. 왜 검사를 하냐고요? 면역력을 떨어지면 그냥 머리는 두고 그냥 집에다 놓고 살아야지. 그 이유잖아요. 그래서 말씀드렸잖아요. 암에 걸리면 이 걸린 자체로 면역력이 떨어지죠. 그 다음에 검사를 맡아서 암이라는 걸 알았으면 갑자기 우리 몸에 기운이 빠지거든요. 면역력이 뚝 떨어져요. 어머나 나 큰일 났다. 그리고 여러 가지 검사 CT하고 방사선하고 혈액 검사하면서 또 면역력이 떨어지죠. 그렇지 않아도 면역력이 이 상태에서는 여기 암세 걸린 자체로 면역력이 떨어지는데 우리 스스로가 면역력을 더 떨어지는 데서 이때 수술하고 방사선하고 다 그렇죠. 다 그래요. 이 상태에서 항암을 하고 방사선하고 수술을 해요. 얼마나 미련한 짓이에요. 그렇게 하지 말고 그렇게 하지 말고 면역력을 높여놓은 상태에서 살아. 면역력 높이는 거 너무 간단하다고 그랬어요. 창자를 4월만 비워줘도 면역력이 되살아난다고 그랬죠. 네. 자, 오늘은 여기까지. 그래서 암의 5번째 특성은 이제 오해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면서. 자, 박수. 예. 네, 자, 감사합니다. 맛있습니다. 몇 분간 웃어야 돼요? 30초 넘게. 30초 넘게. 우리 몸의 피가 우리 몸을 한 바퀴 도는데 걸리는 시간이 22.5초가 걸려야 되는데 여러분은 옷을 입고 음식을 익혀놓고 술 담배를 하고 늘 화를 내고 욕심을 부리고 해서 우리 몸의 피 흐름이 아주 늦어져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30초에서 50초 사이를 흐르고 있으니까 적어도 아무리 못해도 30초는 쳐주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자. 해서는 안 되는 게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여기 가슴 위로 나오고. 그렇지. 가슴 아래로 내려가서 안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다시 한번. 올리게 아랫배가 올리게. 왜요? 감사합니다. 제가 이런 말씀 드렸죠. 안 미끄러지게 어디 조이는 게 있을 건데. 아니요, 됐어요. 아니 이게로 조절이 하는데 네. 지금 이게 저 충전이 안 돼서 그래. 막 좌우 다 돼요. 오케이. 네. 자, 우리가 이제 여기서 있어요. 여기가 이제, 여기가 이제 우리 가야 할 곳이에요. 여기까지. 그러면 이제 한 계단 올라가야 되는데, 마음이 급하죠. 급해요. 여선생님 특히 마음이 급해. 네, 성격이 그래갖고 요렇게 가면 될 것 같아요. 근데 그럴 것 같은데, 어쩌다 여행이 여기까지 올라갈 수 있어요. 근데 또 뛰다 보면 여기서 어때요? 자빠져. 그럼 무릎도 깨지고 머리도 깨지고요. 거기서 끝나면 좋은데 다시 굴러 떨어져요. 나중에도 3개월에 한 번씩 꼭 와야 할 것 같아요. 자꾸 그러니까, 듣고 가야 할 것 같아요. 예, 지금 너무 급하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어제도 보니까 아직 뼈를 다스릴 때가 아닌데 그걸부터 하려고 그래요. 왜 배를 다스려야 되는지, 왜 목을 다스려야 되는지, 왜 목뼈 큰돌기 두드리기 해야 되는지, 왜 가랑이 뼈마디를 다스려야 되는지, 왜 무릎을 다스려야 되는지, 왜 발목을 다스려야 되는지
다 말씀드렸어요. 예, 들었어요. 그래서 그렇지 않으면요 뼈 다스리는 거는 10분도 안 걸려요. 근데 왜 제가 1시간 남짓 해드리는 거예요? 배는 왜 다스려야 되는지. 배는 면역력이 올라가요. 예. 목은 우리 몸에서 심장에서 나온 피가 모든 게 목을 거쳐서 눈, 코, 입, 귀, 뇌로 간다고 그랬어요. 예. 그 다음에 이 머리에서 나온 신경이 오장육부를 포함한 조직과 장기와 세포를 다스리기 위해서 또 목을 바르게 돼야 된다. 그래서 목을 다스려줬잖아요. 지금 걷는데 불편한 것은 엉덩이뼈 틀어져서 그게 아니에요. 가랑이 뼈 마디하고 무릎이 안 맞아서 그러는 거예요. 그럼 가랑이 뼈 마디하고 무릎을 맞춰주고 있는데 그걸 뼈가 골반인가요? 아니 가랑이 뼈 마디는 한자로 고관절이라고 해요. 아, 고관절. 우리말로는 가랑이 뼈 마디라고 그러고요. 근데 그걸 어떻게 최 사장님이 해주실 수 있겠어요? 못하는 거지. 대학손도 마찬가지예요. 대학손도 물론 장기적으로는 최 사장님이 하셔야 돼. 근데 지금은 나비 효과. 나비 효과. 나비 효과라고 뭐라고 그랬어요? 다시 한번 나비 효과가 뭐라고 그랬어요? 아주 작은 조금만 달라도요. 나중에 해가 지나고 달이 지나면 삶과 죽음을 바꿔놓을 수 있다고 그랬어요. 지금 최 사장님한테 의지할 때가 아니라고요. 배약손을 절대 최 사장님 배약손을 저처럼 할 수가 없어요. 그냥 흉내만 내는 거지. 흉내만 내는 거예요. 특히 무릎은 잘 주무르던데. 그게 아니라고 그랬죠. 제도 이해하셔야 돼. 주무르는 게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무릎도 마찬가지예요. 무릎도 아직은 함부로 만져서는 안 된다고요. 이제 다 고관절이랑 하고요. 나중에. 아니 그게 아니라 무릎 지금 해드리고 있는데 제가 아니라 최 사장님 함부로 만져서는 안 돼요. 근데 그거를 이거 다 생략을 해버리고 이쪽도 아니에요. 그죠? 한 요만큼 뛰어 오르려고 해요. 무릎 뒤에 오금쟁이는 제가 그 책복 이렇게 하는데 그 묶어놓고 이렇게 그 뒤에다 또 받침 놓고. 예, 그렇게 하는데 그건 해야 되는데 그거 말고요. 지금 제가 무릎을 해드린 게 있지 않습니까? 아, 잡아빼. 근데 2번밖에 안 했어요. 이게 놓고는. 예, 2번밖에 안 했어요. 아, 그게 중요해요? 예. 아니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밥과 반찬 그 말씀 드리는 겁니다. 이 가운데 하나도 중요한 게 하지 않는 게 없다고요. 배를 다스리는 것도, 목을 다스리는 것도, 무릎을 다스리는 것도, 그 다음에 발목을 다스리는 것도, 가랑이 뼈마디를 다스리는 것도 하나도 중요한 게 없는데 이걸 다 없애버리고 그냥 아무 필요 없다. 여기서 받고 이제 정확히 찍어갖고 가서 그 언니 보고 언니는 시간이 나를 주치거든요. 예. 일주일에 한 번씩 와요. 나를 치료를 해주러. 예. 치료하는 게 있어요. 예. 그래서 근데 그 부항 전자부항을 3대를 150씩 450 사갖고 하거든요. 근데 하지 말라 했으니까 이제 살짝 긋고 그러면 살짝 뜨기만 하고 이걸 내가 교체시키려고 해요. 자, 450만 원이 네. 어떤 값어치가 있어요, 우리 선생님에게? 이게 목숨보다 중요해요, 아니면 몸보다 중요해요? 푸기가 덜 붙더라고요. 아니, 얼굴 에이, 그 말씀 드린 게 아니라 450만 원이란 값어치가 이 돈의 값어치가 유 선생님에게 몸보다 중요해요, 목숨보다 중요해요? 아니면 눈하고 바꿀 수 있어요? 아니면은 귀하고 바꿀 수 있어요? 아니면 어떤 손가락 하나하고 바꿀 수 있어요? 450만 원이. 바꿀 수 없다면 이건 과감하게 버려요. 부항을 해서는 안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또 느낌을 따라가려고 끄는 하죠. 것도 말고요, 살짝. 느낌을 따라가려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런 말씀 드렸어요. 머리라고?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모조리 다 부항을 뜬다고 생각하더라도요. 돌아가면서. 아니 또 말씀을 하면은 끝까지 안 들어. 네. 이걸 들어서 내가 어떻게 이용해야 될까 하는 게 아니라요. 우리 유 선생님은 다른 얘기를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못 받아들이지 못한 거예요. 제가 분명히 그 말씀 드렸어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하나도 남김없이 다 부항을 뜨더라도 이 무릎공원도 하나 한꺼번에 못하다고 말씀드렸죠. 여기서 여기까지 뜨려면요 10시간도 넘게 걸려요. 하루 종일 떠도 다 못 뜯습니다. 다 뜨려면은. 3시간씩 부위별로. 아니 여기서부터 쫙 몸 전체를 뜨려면은요 24시간도 모자라다고요. 24시간 할 거를 무릎공 운동 300 내지 500 해봐요. 10분도 안 걸려요. 그것만 못하다고 말씀드렸다고요. 이거 다 잊어버리고 이거 하고 있어 또. 그래서 이거는 그냥 버려버려야 합니다. 그래서 언니를 와서 이거 안 된다는 걸 듣게 해주려고 나는. 예.
우리 그래서- 딸도 사갖고 갔어 호주에. 그래갖고 딸도 예. 옛날에 그 최동원 씨를 죽인 강순남 씨 저번에 얘기 드렸었죠. 예, 그 감사합니다. 사람이 생광석이라는 것을 팔아요. 생광석으로 된 침대를. 이거 들어가면은 전기를 넣지 않아도 따뜻해져요. 안 넣어도요? 네. 그래서 창원대학교 수학과 교수가 위암 말기로 저를 찾아왔는데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이것을 강수남으로부터 사서 쓰고 있다. 그래요. 제가 그래서 그랬어요. 교수님 학위가 뭐예요? 그냥 박사예요. 박사 어디로 땄어요? 발가락으로 땄어요? 아니면 뒷 꽁무니로 땄어요? 아니 박사라는 사람이 생각을 못하냐고. 스스로 열을 내는 거는 방사능 못 들어가겠다고. 이런. 아니 뭘 쓰든지 간에 내 몸이 쓸 거라면 적어도 생각해보고 써야 되는데 부항도 마찬가지라고 했죠. 이런. 이 800만 원이라는 돈이 아까워서가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바로 버려버리라고 그래요. 근데 또 가가지고 또 전화를 한 거예요. 이제 저하고 전화하고 사흘 만에 죽었는데요. 뭘 말하냐면 그 65만 원짜리 그 기계 말하잖아요. 가만히 있으면 보관은 뭐 해주고 그런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지금 교수님이 써야 될 시간이 아니다. 그것도 네, 그것을 시간 써야 될 시간이 아니다. 뭘부터 해야 돼요? 당신이 뭘 안 해서 또 뭘 안 먹어서 지금 이게 아니지 않느냐. 해서는 안 될 걸 해서 그러지 않느냐. 그래서 지금 잘못된 거 여기서 배워왔던 거 그것부터 끊어라. 근데 기어이 그걸 보내달래. 그래가지고 가가지고요. 오늘 보내면 오늘 도착하나요? 내일 도착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었어요. 그 공장에 지금 대구에 있는 공장인데 이게 재고가 없는 거예요. 조립해서 보낸다고 해서 오늘 보낸 게 아니라 내일 보낸 거예요. 모레 도착했어. 그때 죽었어요. 갖다 놓고 하루도 사용 못하고 죽어버린 거예요. 이런. 돈이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 그래서 이거 정말 내 몸하고 견뎌봐요. 손가락 하나도 450만 원, 저기 언니한테 그래요. 언니 손가락 하나 잘릴 450만 원 주고 저 받고 자를 거야? 못 자르겠다는 겁니다. 그게 아니잖아요. 목숨하고 관련된 거니까. 바로 버려야 돼. 그리고 한 가지 또 초음파를 사다 놨거든요. 초음파 500짜리를. 청소가 왜 쓰냐고요? 배가 어찌했을까? 해서 저 지방 녹인다고. 어찌했을까? 그리고 언니가 초음파가 뭐예요? 먼저 언니가 초음파가 몰라요. 근데 써요. 그냥 좋다고 하니까. 그러면 제가 이런 말씀드리죠. 빛에 대해서 얘기했었죠. 네. 보이는 빛이 있고 보이지 않는 빛이 있다. 그래서 보이지 않는 빛 바깥에 있다고 해서 외선이라고 한다고 그랬어요. 음파도 마찬가지예요. 들리는 소리가 있어요. 들리지 않는 소리가 있어요. 그래서 초음파는 음파가 들리던 영역을 초월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고주파입니다. 그리고 들리지 않는데 너무 낮은 음파가 있어요. 이걸 저주파라고. 그러니까 스피커에서 스피커가 덜덜덜 떨리면 이 소리는 안 들려요. 근데 그거는 코끼리랄지 새나 이런 것들은 다 들을 수가 있어요. 마찬가지예요. 음파를 초월해서 초음파도요. 우리는 못 듣잖아요. 근데 짐승들은 들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퀴벌레 퇴치기, 모기 퇴치기가 나오는 거예요. 아셨죠? 그럼 왜 우리 몸에 쏘여야 됩니까? 이거는 진단용으로 잠깐 쏘이는 건 좋지만 절대 내 몸에 쏘여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 몸 스스로 파장을 올려요. 그래서 공명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왜 오동나무가 좋다고 그랬어요? 우리 침대는 오동나무로 써야 된다고 그랬어요. 사람하고. 그렇지. 우리 몸의 파장하고 가장 가까웠다고 그랬죠. 그래서 우리가 옛날에 딸을 시집 보내기 전에 오동나무를 심었다가 배워가지고 뭘? 장롱이나 문값을 만들어서 줬다고 그랬어요. 왜 그랬다고 그랬어요? 옥스퍼드 사전에 이게 있다고 그랬어요. 시집살이. 얼마나 고약하였으면은. 그래서 어릴 때, 봐요. 어릴 때 시집 간다더라. 두 번째, 얼마나 시집살이가 힘들었어요. 세 번째, 돌아볼 것이 없었어요.
가서 죽으라고 그랬어. 그 집에 귀신이라고. 엄마 나 힘들어. 핸드폰 사주고 너 괴롭히면 와버려. 그게 아니라 이 상태에서 날면 날마다 고향집 보고 울먹이면 좋겠습니까? 그래서 마음 붙이고 살으라고 오도남을 해줬다고 그랬죠. 그냥 옆에만 놔도 파장이 오니까. 그치. 생각을 해봐요. 저기 있는 파장이, 저기 있는 문바스 파장이 나에게, 저기 있는 침대, 그 장롱이 파장이 나에게 위안을 준다면, 내 몸속에 딱 달라붙어 있는 침대가 오도나무는 얼마나 좋겠냐고요. 그래요, 이래. 그런데 시상이나 일부러 초음파를 써요, 이런. 그러면 지방은 분해될까요? 지방은 분해해요? 우리 몸은 뭘로 돼 있어요? 우리 몸의 세포와 이게 전자가 있고요. 참 이게 핵이 있고 이게 전자가 있는데 이 전자를 다 두들겨 패버려요. 하나를 얻기 위해서. 물론 살은 빼는데 도움이 확 될 수 있겠죠? 그럼 살이 다시 안 찌던가요? 벌어져도. 잘만 먹으면. 그런데 한 번 망가진 이것을 되돌아보면 얼마나 오래 시간이 걸리겠냐고. 절대로 하늘의 섭리에서 벗어나면 안 돼요. 하늘의 섭리, 이거를 다른 말로 자연의 섭리라고 하는데, 자연과 가까워지면은 이게 자연이라고 생각하고요. 건강과 가까워지는 거고, 내가 편하려고 자꾸 자연과 멀어지면은 건강과 멀어지는 겁니다. 지금 여성님 언제부터 뭐 그렇게 걷는데 힘들었어요? 7개월. 7개월. 7개월 전에 뭐 했어요? 살이 찌고 나서 잘 먹어야 암이 낫는다는 게막 4끼 5끼 먹은 게 배가 이게 새로 샀어요 바지를. 네. 옛날 거 작아서 입을 때도. 네. 그러면은요, 못 먹는 나라에 못 먹는 사람들이 암에 많이 걸려요? 아니면 잘 먹는 나라에 잘 먹는 사람들이 암에 많이 걸려요? 후자예요. 근데 잘 먹었어요? 봐요, 말도 안 되게 놀아나잖아요. 5끼. 그래서 그럴싸한 거는 그렇지 않다고 그랬어요. 아는 체 하는 건 모른다고 그랬습니다. 나비오가 하는 말을 저한테 1000번 들으면 낫는다고 그랬죠. 지금 한 10번 들었나 20번 들었나? 예. 늘 마음의 색이라고요. 나비오가 아주 작은 잘못된 것도요, 날이 지나고 해가 지나면 나를 죽음으로도 이끌 수 있고요, 또 죽을 사람을 살릴 수도 있어요. 절대로 다른 유튜브 보지 마세요. 우리 유튜브에 올라가 있는 것만 다 몰라도 얼마나 시간이 걸리는데. 그리고 교수님 거 다 봤어요. 다 봤어요. 그리고 이런 말씀을 했었죠. 처음에 교수님 강의 영상 길면 안 봐요, 짧게 올려야 돼요, 그랬죠. 근데 어떻게 된 건가요? 똑같은 영상을 2개를 올렸어요. 하나는 줄여서 올리고 하나는 제대로 올리고. 네, 그런 거 네. 있잖아요. 어떻게 그랬더니 어떻게 될까요? 10배나 많이 걸죠. 건강 달라요. 예를 들어 우스갯소리 막 말장난하고 이런 거 재밌는 거 이런 건 길면 안 볼 수도 있어요. 긴 것도 많이 보던데 그런 것도. 근데 건강 달라요. 정말로 절실한 사람들은 이거 안 본다니까, 짧은 거. 제대로 된 걸 보려고 그래. 물론 짧은 거라도 의미 있는 영상은 보죠. 근데 똑같은 영상이 올라갔을 때 똑같은 제목으로 하나는 단추력으로 올라가고, 그렇죠? 하나는 모두 보기 올라가게 됐어요. 네, 그랬을 때 우리 여선생님이 이거 안 볼 거예요. 근데 훨씬 10배나 많이 보잖아요. 지금 우리 영상에서 구독자도 중요하잖아요. 구독자 수 올라가는 것도. 구독자 수도 마찬가지죠. 많이 봐야 구독자 수가 올라가죠. 안 보면 안 올라가겠지. 그래서 이제 우리 그 유튜브에서 가장 많이 시청한 게 뭐였어요? 풍요계죠. 풍요는 지금 5만 회가 넘더라고요. 그렇죠? 풍요한 지가 5년 전이던가요? 모르겠어요. 어쨌든 5년 전 아니지. 유튜브 자체가 5년 전에 안 했으니까. 지난해부터 시작했을 거예요. 어쨌든 2년 전인가 한데 풍요는 오래전부터 하셨다고 나오던데 말이. 그거는 이제 유튜브에는 올라간 지 얼마 안 됐고 풍요 찍은 지가 오래됐다는 거죠. 어쨌든 5만 회가 됐는데 그게 무려 이 시청 시간이 30분이나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건강은 절대로 서둘러서는 안 돼요. 분명한 것은요, 앞으로 하시다가 이런 게 있어요. 딱 올라가다가요, 멈춘 때가 있습니다. 딱 올라가다가 멈춘 때가 있어요. 이때 흔들리면은 다시 내려가요. 근데 이때 참고 기다리면 다시 올라가고요, 다시 올라가고 해서 얼마든지. 그리고 유 선생님은 정말 행복한 줄 아셔야 된다니까. 옆에 사모님 보셨잖아요.
하고 싶어도 일이 있으니까. 아니 그렇지. 하나는 일이 있으니까 또 하나는 돈이 없어서 또 마지막으로 하나가 있어요. 자신 자체가 말랐다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겁이 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살 뺄 살이 있으면 다르죠. 유 선생님 진짜 행복한 줄 알았어야 된다니까. 진짜 웃었죠? 여기 온 사람 10사람 나온대요. 뺄 살을 가지고 오는 암은 한두 사람밖에 안 돼요. 원천 가고 말고. 예, 나머지 8, 9사람이 했다고요. 예, 나머지 8, 9사람이 암 걸려서 온 사람들이요 다 말라서 옵니다. 얼마나 다행이에요. 겁을 낼 필요 없잖아요. 살 빠지는 거를. 살 빠질까 봐 겁나요? 아니죠. 감사하죠. 그럼 얼마나 좋아요, 기회가. 그래서 느긋하게 하나하나 가다 보면은 정말 제가 왜 너무 살이 잘했다니까. 쪘냐면 네. 저기에 그 소리에 딱 머리가 꽂혔어요. 저 하나 꽂히면 그대로거든요. 뭔 소리가? 제가 수술한 지가 지금 2년 되잖아요. 예. 근데 예. 그 방사선 가는데 그러더라고. 절대 암 환자는 예. 20kg 이상 빠지면 죽음이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자, 그러면요. 예, 그 말 좋아요. 예. 맞습니다, 그 말. 맞는데 뭐가 전제 조건이 다르냐? 못 먹어서 20kg 빠지면 죽어요. 근데 안 먹어서 20kg 빠지면은 죽을 사람도 삽니다. 많은 사람들이 안 먹어서 죽을까요? 못 먹어서 죽을까요? 지금 살 빠져 죽는 사람들은요, 먹고 싶어도 못 먹어서 죽어요. 왜 그래요? 안 먹어야 될 때 먹었기 때문에 그래요. 항암제를 맞거나 방사선을 하거나 하면 가장 우리 몸에서 먼저 죽어버린 세포가 아직 안 배웠죠. 이제 암의 특성에 대해서 쭉 나갔는데 네 번째 특성에 어제까지 이제 두 번째 특성까지 배웠어요. 네 번째 특성이 나오는데 침이가 아니요. 항암제나 방사선을 쓰게 되면 가장 먼저 죽어버리는 게 면역세포예요. 왜 그러는가? 저기 이제 한 1km 앞에 첫 길에 옛날에 그 사람 죽인 거 뭐라고 그랬지? 망나니라고 그랬죠. 망나니가 막 칼춤 추고 있어요. 근데 사람들이 여기서 쭉쭉쭉쭉 가면서 뭐가지 들고 갑니다. 그럼 나는 안 갔으니까 아직 안 죽잖아요. 그런데 아메바는 이 면역세포는 아메바 운동을 해요. 핏줄을 타고 쭉 가는 게 아니라 지 마음대로 왔다 아무데나 다닐 수가 있어요. 터미네이터 3에서 벽을 뚫고 다니듯이. 그래서 먼저 와서 지가 새치기하고 모가지 딱 들이밉니다. 모가지가 먼저 대항단을 잘려나가. 그러면요, 항암제랑 방사선랑 면역세포가 다 죽어버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 몸은 면역력이 떨어지는 상태에서 항원이 들어오면 되겠어요? 항원이라는 건 세균이나 바이러스나 이런 내 몸을 공격하는 것들을 항원이라고 그래요.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겠죠. 막으려면 식욕을 높여놔야 되고 식욕을 떨어뜨려야 돼요. 식욕을 높여야 돼? 지금 면역력이 바닥나 있는데 식욕을 떨어뜨려야지. 그래야지 밖으로부터 못 들어올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몸이 시키는 대로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하늘의 뜻에 따르라. 하늘의 뜻에 따라서 식욕을 없으면 안 먹었어. 짐승 들어봐요. 우리가 만물의 영장이라고 그러죠. 말로는. 짐승들 어때요? 아프면 먹어요, 안 먹어요? 안 먹고 흙에 파묻혀 있잖아요. 그러다가 사나울 때 멀쩡하게 올라와고요. 힘차게 뛰어다니죠. 근데 사람은 만물의 영장이라고 하면서 주둥이로는 만물의 영장이라고 하는 짓은 짐승만도 못해. 아니 먹지 말라는데 꾸역꾸역 먹여요. 그럼 면역력이 올라가겠어요? 면역세포 바닥나 있는데. 면역력을 올리는 것은 면역은 어디서 올린다고 그랬어요? 창자에서 올린다고 그랬죠. 창자 우리 몸의 면역력의 70 내지 80%를 다스리니까. 창자를 계속 채워놔버리면 어떻게 면역력이 올라가겠습니까? 그래서 결국은 안 먹어서 죽는 게 아니라 못 먹어서 죽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몸이 시킨 대로 한 사나흘만 안 먹어봐요. 오늘 아침에 보여드렸죠? 사흘만 안 먹어도요 면역력이 되살아난다고 하잖아요. 그래요. 이런. 그 다음에 먹는 거요. 그 다음에 자연스럽게 식욕이 돌아와요. 절대로 굶어 죽게끔 계속 식욕이 없지 않다니까. 하늘에 그렇게 저희 위에 하느님이 항암제 한번 맞았다고 방사선 한번 맞았다고 계속 식욕을
되돌아오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3일이 시킨 대로 식욕이 없으면 안 먹고 식욕이 생기면 먹고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저 당이 저 식전에 80이었거든요. 네. 근데 만약에 이렇게 하다가 이 네. 저 자연식이고를 3일간 하는 중에 네. 3일이든 5일 하는 중에 네. 저 저혈당이 절단이 생긴다. 아주 좋은 말씀. 네. 아주 그런 거를 몰라야 되는 거예요. 혈당이란 뭐냐? 피 속에 들어있는 당이에요. 그럼 피 속에 왜 당을 가지고 있느냐? 우리 몸에 대사가 두 가지가 있어요. 기초대사가 있고 활동대사라는 게 있어요. 기초대사는 숨만 쉬고 있을 때도 필요한 거. 이게 1200에서 1400kcal가 돼요. 활동대사라는 강의 듣고 강의하고 일하고 이런 거 이제 2400kcal만 드십니다. 그러면 이 두 가지 기초대사든 활동대사든 하려면 뭐가 필요해요? 요 에너지가 필요하죠. 이게 에너지를 만들어주는 게 바로 당입니다. 그럼 당을 세포 속에서 끄집어 쓰면요 너무 늦어. 우리 뇌가 그냥 멈춰버리, 심장이 멈춰버려요. 그래서 바로바로 쓸 수 있게끔 피 속에 당을 넣어놓고요. 당이 피 속에 떨어진 만큼만 세포 속에서 다시 분해를 해서 쪼개서 우리 세포 속에는 글리코겐이라고 해서 포도당을 이제 수천 수만 개로 꽉 뭉쳐놓은 게 있어요. 말씀드렸잖아요 저번에 창고에다가 흙을 넣어놓으면은요 창고 흙 좀 넣어버리면 창고 못 쓰게 되잖아요. 그래서 벽돌로 딱 찍어놓으면 많은 흙을 넣을 수 있죠. 그렇게 되듯이 간과 살에다 넣어놔요. 그래서 여기 피가 모자라게 되면 쪼개서 이걸 꺼내 쓰는 겁니다.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글루카곤이라는 효소가 작동을 해줘야 돼. 글루카곤이라는 효소가 작동을 하려면요, 인슐린이라는 효소가 또 작동을 해줘야 돼요. 서로 맞물려야 돼. 근데 이게 어느 하나가 엇박자를 일으키면 못하는 겁니다. 아셨습니까? 그래서 그럴 때는 어떻게 하느냐, 췌장을 살리려면 석 달, 4달 걸린다고 그랬죠. 그때까지 기다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선은 췌장의 한열을 덜어줘야 돼.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해서요 30cc 효소를 튀기면 한 숟가락에다가 물 300cc 타서 마시라고 그랬죠. 그래서 아침, 점심, 저녁으로 드시라고 그러는데 반수라는 거예요. 150cc에 반 숟가락에다 해서 6번을 나눠서 드시는 거예요. 아셨죠? 그럼 절대 혈당 떨어질 일이 없어요. 그러다가 나중에 몸이 좋아지면 6번을 5번으로, 5번을 4번으로, 4번을 3번으로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래요? 그렇죠. 높아도 안 되지만 당은 낮으면 더 안 돼요. 왜 그러냐? 우리가 살아가는데 기초대사라는 게 있는데 기초대사가 무너지면요 그 다음에는 바로 어디로 가요? 그렇지, 죽음으로 가요. 또 오늘 아침에 그거 말고 20분 필요하다는 게 요거는 뭐냐면 요거는 그 상담 받기 전에 미리서 알려드려야 될 것 같아서 한 거고요. 네, 아주 좋았어요. 아까 아침에 뭘 물어보려고 한번 그랬어요? 내리가면 팍 꺼진다. 네. 멈출 때. 뭐냐면요. 제가 그 어떻게 강의가 이렇게 캔슬이 나서 이렇게 정착한 것이 너무 고마운데 그 차장님을 네. 괜히 어색하니까 오시라고 했나 싶은 생각 들고 아니요. 교육을 필요성에 의해서 오신 거예요? 이분은 네. 말씀드렸잖아요. 시집 때 들어와요. 게다가 또 이제 뭐라고 그러지? 저 안식이었는가? 안식이면 끝난 것 같더라고요. 말하는 거 진짜 퇴직을 한 것 같아. 그래서 자유의 몸이라. 네. 그리고 이제 이렇게 자주 오긴 한데 이제 드디어 안식년이 접어드니까 주머니가 가벼워졌어요. 그래서 오고 싶어도 이제 사람들 있을 때는 오기 힘들어요. 돈을 내고 와야 돼. 많을 때. 네. 근데 이렇게 적을 때는 이제
반값만 내고 오잖아요. 그래서 그러는 거. 해주셨구나. 네. 아니, 뭐를 찾아요? 마인드도 좋고, 예, 알았어. 마인드도 좋으시고요. 근데 그래서 저는 이제 이렇게 네. 이분은 이제 그렇게 항상 오신다고 하니까 네. 상식도 많고 교육도 많이 들었는데 이제 수십 번 들었어요. 언니를 제가 네. 오기 오면 언니가 일주일에 한 번씩 와요. 저를 네. 이렇게 케어해 주셔요. 와서 네. 반찬도 만들어주고 다 이렇게 하셔요. 그런데 이 언니가 저 발 이렇게 운동 이게 하는 거 이렇게 하고 등 두드리는 거 그게 진짜 자세히 하잖아요. 뭐 발목치기도 자세히 하지만 특히 발 이렇게 빼시고 이렇게 하고 이것이 중요하다고 영씨가 그러더라고. 이거 완전 중요하다고 하더라고. 이것만 받는데야 일주일간. 그래서 내가 그렇지 않아요. 이게- 미영 씨도 똑같이 해요. 이게 기본일이야. 네. 이게 그것이 뭐야? 여기에 면역력을 살리려고 지금 여기가 잘못됐으니까 기 받으면서 그렇게 하고 보면서 언니는 무릎이 아프니까 무릎 해줄 거예요. 근데 무릎 이렇게 그시고 그래서는 언니한테 그거를 가르쳐줘야 시간이 없어. 마음적으로 또 20날 며느리 이사 인자 시켰고 이제 자기 20날 가요. 그러니까 그 부주하고 살다가 그 형부가 빨리 접고 그냥 내 실속을 체리스한테 끝까지 살리려고 막 하다가 바닥을 난 거예요. 그러니까 언니가 마음적으로 그래서 저는 실은 내가 이거를 사모님도 이제 그 시기에 생각도 하고 우리 저 류마티스 관절염이 있어요. 우리 그 사모가 아는 아우가 그래서 돈은 많고 돈 많은 뭔 소리냐 맨날 골프 치러 다니고 뭐냐 이거 뭐라고 아이고, 골프 쳐가지고 얻는 게 뭐가 여기서 있다고. 아프니까 네. 필리핀 가고 태국 가 겨울에는 여기 아파서 못 자니까 그래서 정신 바짝 차려라. 또 남편이 연하야. 나이도 두 살 어려. 너 건강도 안 좋지. 그래서 내가 그 이야기를 했더니 나 따라온다는 걸 아니요. 남편하고 같이 해서 이게 특히 이것이 중요하다고 미영씨가 이거 발목치기도 중요하지만 이걸 같이 해주려면 부부가 있어야 한다. 그러고 그것이 뭐야 오라 둘이 오라 내가. 맞아요, 두 분이. 뭐 돈이 없다면 나오면서 따라서 오면 둘이 100씩 내면 되잖아요. 근데 예. 그것이 아니요. 남편하고 같이 배겨와. 내가 그래서 지금 제 아래서 언니가 오면 그 시기에 오고 그 저금차라면 제가 물하고 그 소금하고요. 예. 그다음에 이 발 이렇게 하는 운동 있잖아요. 예. 그거하고 그다음에 가장 중요한 것이 그것 같아요. 제가 오늘 또 세면창자 저번에 안 해주셨잖아요. 예. 그래서 제가 죽는 걸로 다 접었어요. 또 듣고 할 걸. 예. 이걸 듣고 머릿속에 항상 외워야 할 것 같아요. 예. 그리고 다 이 주옥 같은 강의 이렇게인데 예. 여기에서 그걸 해주시면 어떨까. 예. 제가 보기 너무 교수님한테는 좀 그렇지만 저한테 캔슬 나서 그렇지만 저한테는 저는 너무 복이거든요 지금. 예. 그래서 한번 그렇게 해주시면 어떨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이렇게 적어드릴까요? 이렇게 제가 더 듣고 싶은 거 아니요. 네, 나중에 하면서 말씀하시면 되고요. 그럴까요? 네. 그래도 제가 적어주면 어떤 걸 먼저 해야 하고 늦게 하고 딱 이 아웃라인이 살짝. 예, 그렇게 하세요. 그럼 제가 적어서. 예. 근데 아까 전화하신 거 보니까 언니는 안 오고 있던데. 아무 데나 없었어요. 아니 네. 언니는 예. 먼저 꼴보야지. 언니가 또 이랬는데. 이게 안 미끄러지게 어디 조이는 게 있을 건데. 아니요, 됐어요. 아니 이게로 조절이 하는. 안녕하세요. 저번에 1월 달에 1월 23일부터 일주일간 남편하고 입수해서 사랑지기에 입수했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처음이라 자연 건강식 식이요법은 3일간 안 들어가고 그냥 맛있게 점심 저녁을 먹었었는데 건강식으로 이번에는 두 번째이기 때문에 제가 식이요법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처음으로 효소하고 그 다음에 미네랄 식이섬유를 타가지고 지금 먹고 있는데 당뇨가 80이네요. 먹고 나서 제가 1시간 뒤에 또 측정해 보겠습니다.
이번에 많은 걸 얻고 가고 싶어요. 그리고 여기에서 특히 암한우, 아토피 환자들이 뭐 천식, 그 다음에 루마티스 그런 게 많이 낫는다고 그러는데 제 손가락도 지금 이렇게 휘었거든요. 혈압 때문에 그런다고 책에 나와 있네요. 한번 여기서 여러 가지 운동법과 그런 것을 제가 담아 보겠습니다. 여러분도 나를 위해서 안식일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일주일 너무 소중한 시간이 될 것 같아요. 아자아자 화이팅 많이 배우고 가겠습니다. 여러분 잘 지켜봐 주시고 또 여기에서 소금의 중요함 그리고 물 우리 가장 인체에 제가 60대니까 60대는 58% 정도 있다고 하는데 그 물의 소중함을 배웠고 제가 최대한 잘 편하게 유익한 정보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인생은 참 아름답기도 한데 젊어서는 돈 걱정, 나이 들어서는 몸 아파 걱정입니다. 제가 다리가 이렇게 주먹 하나가 들어가요. 한 달엔 딱 붙는데 근데 이게 바디풀이 능인 선생님한테 가고 지금 이 다리 두께가 이렇게 두껍었거든요. 다리가 두꺼우면 무릎이 두꺼우면 그게 굉장히 아픈 거래요. 살균에서 막 안에서 막 슬러지가 생긴 거래요. 근데 이게 능인 테라피에서 저 5회에 60만 원인 게 1회에 12만 원씩 주고 5번을 했거든요. 해가지고 이 부기가 이 정도에서 빠졌어요. 부기